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장 잘 마감하셨나요? 오늘 조금 웃을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장을 이제 15년 정도 이렇게 경험하면서 객관적인 어떤 지표나 이슈를 분석해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의 시세는 뭐랄까요? 좀 직관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좋다. 그냥 일시적인 어떤 반등이나 그냥 일회성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상승의 모습, 그런 어떤 수급의 모습이 좀 보여진 것 같아서 좀 흐뭇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도 좀 밝은 표정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장 마감 확인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1.4% 상승해가지고 208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거의 2100포인트 선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제약바이오 비롯해가지고 뭐 전기차라든지 게임주들의 상승이 돋보이면서 2.3%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양시장 모두 종가 부근이 거의 고가 상태로 마감을 해줬고, 그러니까 거의 원웨이로 이제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해줬죠. 그리고 상승 종목 수도 1,600개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굉장히 체감적으로도 강한 어떤 상승 장세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그러면 오늘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최근에 약세 이틀 동안의 어떤 약세를 거의 완전히 돌파해주는 그런 어떤 굉장히 강한 양봉 형태로 나타나졌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봉의 어떤 형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봉을 통해 가지고 자세히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국장이 어제 제가 잠들기 전까지 봤을 때 굉장히 상승을 보이다가 막판에 그 셧다운 관련된 어떤 악재,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거의 뭐 상승폭을 반납한 채 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조금 우려할 수 있는데 굉장히 또 호재가 나왔죠. 화웨이 CFO 부회장이 이제 캐나다 쪽에서 석방됐다는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뉴스와 함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보석 뉴스보다 더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게 중국이 미국 자동차 관세를 40%였는데 15%로 인하했다.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게 임팩트가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0.48% 상승한 채 코스피 지수가 이제 시작을 해줬고요. 그런 또 호재를 등에 잇고 강한 어떤 상승을 보이고, 그리고 중국장도 오늘 여기 보시면 10시 반 정도 개장했는데 뭐 역시나 중국장도 플러스권 시작을 해주면서 이 상승 흐름이 오후까지 계속 지속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후쯤에 이제 나온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곧 무역 합의 관련해 가지고 중대한 발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로서 이렇게 발표를 해줬기 때문에 추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악재 이슈 자체가 어떻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어떤 기대감.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 실마리가 중국이 결국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자동차 쪽에서 일단 굉장히 파격적으로 양보를 했단 말이죠. 이게 저는 이번 이슈, 오늘 뉴스를 분석할 때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그냥 반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슈가 긍정적인 호재가 추후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시작점일지, 저는 오늘 좀 시작점의 어떤 느낌을 받았고 시장의 어떤 흐름도 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거의 고가로 마감된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지수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차별적이죠. 지수는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는데 IT는 별로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체크해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외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해외 쪽은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나스닥과 상해 종합지수를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나스닥 차트입니다. 어제 보시면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상승을 보이다가 막판에 흘러내려가지고 긴 음봉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호재가 나와서 이제 다 회복되는 어떤 흐름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중장기 이평선 안에서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 맴돌고 있다.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나온 오늘 호재만으로도 요걸 뚫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 안에서 맴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주식을 대하자. 요걸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괜찮습니다. 하단을 찍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어떤 나스닥의 흐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의 장중 지수를 영향 미치는 상해 종합 지수 흐름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 지수를 보시면 아시아 시장이 오늘 일본도 그렇고 이제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강하게 마감을 해줬어요. 우리나라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강한 양봉으로 마감해줬는데 여기 보시면 상해 종합 지수 오늘 어떻습니까? 좀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 음봉이에요, 음봉. 시초가 대비해서 빠진,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단봉이에요. 짧은 단봉.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나 미국 증시들이 긴 음봉이든 긴 양봉이든 나왔는데 중국은 지금 보시면 뭔가 방향성을 앞둔 그런 형태의 단봉이에요. 이게 방향성 앞두고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보시면 거래량도 급감하고 단봉이에요. 이게 방향성을 어떻게 보일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오늘 느껴진 어떤 그런 부분들 친다면 약간 좀 강한 상승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가지더라도 조금 공격성을 보이는 트레이딩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중국 상해 증시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유럽 증시도 하나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증시인데요. 유럽에서 가장 뭐 중요하고 큰 증시가 이제 독일 증시이기 때문에 독일 닥스 증시인데 최근에 다른 증시 대비해서 아시아권이라든지 증시 대비해서 좀 약세입니다. 지금 유럽 쪽은 그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게 완만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럽 쪽에서는 이런 어떤 악재적으로 작용해서 다른 증시 대비 좀 약세거든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좀 주시를 하면서 이쪽 이슈도 챙겨보자 이렇게 좀 덧붙여서 오늘 유럽 증시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급이 어땠는지 한번 제가 아까 지수에 대한 뭐 예측이나 지수 분석을 하는 게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업종이나 종목을 분석하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에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두드러집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460억 정도를 순매도했는데요. 뭐 기관들은 오늘 많이 매수했습니다. 뭐 금융투자 위주로 금융투자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뭐 ETF 연관된 어떤 수급인데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지만 종합적으로는 화학 쪽에서 순매수를 해줬고요. 또 여기 보시면 운수 장비 쪽에서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뭐 기관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동일하게 화학 쪽하고 운수 장비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는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IT가 지금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별로 지금 IT는 좀 매도하는 어떤 일색을 보이고 있고 오늘 운수 장비는 조선하고 자동차입니다. 특히나 자동차가 오늘 굉장히 셌고요. 또 화학은 그 화장품, 화장품 업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이제 OCI를 비롯한 태양광 업체들도 화학 업종에 속하죠. 그쪽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이 매수를 높였다는 걸 좀 눈여겨보시면서 오늘 이제 업종에 대한 수급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제가 체크드릴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쪽입니다. 프로그램도 오늘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차익하고 비차익 중에서 비차익을 강조드리는데 차익은 이제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내일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내일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지수 방향성의 영향력은 낮기 때문에 비차익을 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총 상위주들을 박스로 묶어가지고 사고 파는 물량이기 때문에 한국 국내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인지 약간 좀 부정적인지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척도거든요. 근데 최근에 매도 일색을 보이다가 오늘 800억 크진 않지만 순매수로 좀 돌아선 어떤 비차익의 어떤 모습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형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보시면 또 코스닥을 제가 주로 짚어드리지 않았는데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의미 있는 좀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약바이오 위주의 이제 수급이었겠지만 보시면 최근에 들어서 800억 정도 비차익에서 코스닥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그렇고 어떤 그 지수의 봉을 형태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제 뒤로 한 채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들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약간의 그래도 현금 비중에서 이제 약간 공격성을 띈 어떤 트레이딩도 좀 같이 가미하자 이런 얘기를 전체적인 수급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적인 내용을 또 한 가지 새로운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합산해가지고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어떤 건가를 보면 오늘 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 대표적인 화장품 주식이죠. 오늘 530억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합산해서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중공업 이게 1, 2, 3, 4위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합산해서 제일 많이 산 네 종목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장품 주식에 대해서 지금 낙폭 과대 그리고 자동차는 역시나 이제 미국,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 완화, 관세 인하 기대감 그리고 오늘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또 임팩트 있는 비전을 발표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이렇게 크게 받으면서 오늘 상승했다는 거는 단발성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업종으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먼저 이제 신고가 종목을 빠뜨렸네요. 신고가 종목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신고가를 이제 보면 오늘 남선 알미늄, 그리고 보혜양조, 한창재지 이런 정치 테마주가 오늘 다시 재급등하면서 1년 신고가를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여기 보시면 현대미포조선이 제가 계속 조선주 강조 드렸는데 오늘 신고가를 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 좀 의미 있는 형태의 어떤 오늘 신고가 종목이었고요. 한번 좀 이런 어떤 종목들을 그 날에서 가장 강했고 또한 그 중에서 1년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건가, 그게 어떤 업종에 포함되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업종 쪽으로 한번 좀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굉장한 어떤 임팩트 있는 비전을 발표했죠. 2030년까지 한 50만 대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상당한 규모의 어떤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정의선 부회장이 보통 이제 그런 발표를 거의 얘기를 안 하죠. 굉장히 은둔형 그런 어떤 회장인 총수인데 오늘 이례적으로 이제 수소차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투자 계획까지 이제 발표하고 얘기했다는 거는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죠. 주가를 보더라도. 주가를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아서 향후 전기차 대 수소차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에 본격 뛰어들어가지고 주도권을 향후 미래차의 주도권을 주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시세가 그냥 오늘 일회성으로는 끝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왔고요. 먼저 현대차부터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자사주 매입 발표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 10만 원을 깨면서 PBR 단으로 한 0.4 미만으로까지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투자자들의 아픔을 줬는데 10만 원 아래가 거의 저점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몇 년 상간에 이 저점을 다시 깨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중 저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굉장히 임팩트 있는 파급력 있는 그 투자 계획 발표하면서 바로 이제 나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 파괴력 있는 어떤 그 뉴스고 이제 이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를 이제 많이 갔습니다. 보시면 유니크라는 종목도 시총이 큰 종목들은 아니죠. 수소차 관련. 보통 자동차 부품주, 기자재주들이 이제 수소차 관련된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일부 부품들을, 왜냐하면 수소차는 국산 부품률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많은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상한가거든요. 예, 거래가 터지고 첫 번째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제 섹터 테마의 종목들의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예전에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정치 테마주들 첫 번째 상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테마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기해 보신다면 이게 좀 시세가 좀 연속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소차 그리고 자동차주들의 반등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의미 있었던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와 함께 화장품주들도 반등을 좀 크게 그렸어요. 화장품주가 왜 갑자기 반등을 크게 보였을까? 결국은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이제 무역 전쟁 분쟁 상태가 계속 지속되거나 더 악화가 되면 결국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거기에 따른 중국 내부의 어떤 내수 부양 소비 심리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나 이런 어떤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컸죠. 이제 파급력 있게. 근데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오늘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 크게 보인 거죠. 그래서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 싶은 지점에서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국면을 보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이 해소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다 보니까 그냥 마음 놓고 상승으로 띄운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V자로 나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다 이평선에 매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번씩 저항받고 또 조정받고 저항받고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시세라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점이 화장품도 그렇고 그리고 자동차도 저점은 확인이 되어졌다.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래도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의 어떤 업종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 자동차 쪽하고 화장품 쪽에 좀 돋보이는 시세를 좀 연출했고 지금 이슈가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호재성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강했던 테마가 정치 테마 쪽입니다. 정치 테마 쪽이 최근 이제 다시 12월 첫째 주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조사 결과가 나왔죠. 역시나 또 50% 미만으로 하회하는 어떤 수치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저번에도 짚어드렸지만 남선 알미늄입니다. 남선 알미늄 이 종목 이낙연 이제 국무총리의 이제 관련주로서 이 시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결국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서도 다시 횡보하고 터지는 거. 그러니까 시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지금 보시면 남선 알미늄이 터지고 또 그 다음에 뭐 한창제지가 터지고, 뭐 계속 보해항조가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꺼지진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그 순환매 차원에서 김경수 관련주도 유심해서 이제 한번 좀 유심히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오늘 한번 제가 찾아본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국영 GNM이 그래도 김경수 관련주 중에서 좀 매집 형태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앞서 이렇게 하락 횡보를 다 거쳤고 최근에 저점 만들고 거래 터지면서 매집한 어떤 형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좀 유심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는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남선 알미늄 한창제지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트레이딩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시세가 터지지 않았던 다른 어떤 주자의 관련주가 오히려 좀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트레이딩 관점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명인들의 해안으로 한번 넘어가서 제가 향후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 시장이 약간 박스권이고 좀 어려운 투자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대안으로서 그래도 안전하게 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섹터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선 그리고 통신 그리고 게임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는 이제 내년 글로벌 임상 3상이 종료되거나 이제 중간 결과가 발표되는 그런 어떤 기업에 한정되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게임주들이 굉장히 크게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신동 전문가가 강조했는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거 믿을 수 있냐 불안해서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게임주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파노, 게임을 이제 오픈할 수 있게 승인해주는 그 파노가 이제 막혔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내역들을 봤어요. 왜 막혔는지. 그러니까 폭력성부터 해서 선정성 이런 걸로 이제 잣대를 댔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사드 사태 났을 때도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폭락했지만 결국 다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슈나 약간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한정된 어떤 게임주도 있지만 그 외에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를 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까지 이번에 게임주에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확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NC소프트입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 내년도에 굉장히 임팩트가 큰 게임들을 지금 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이 다 잡혀 있는데 중국에 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빠지면 오히려 굉장히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임주가 이런 어떤 중국에 관련돼 가지고 악재가 터져 가지고 빠졌을 때 이럴 때 기회 어떤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NC소프트는 넷마블의 이제 블레이드 소울 레볼루션 이제 출시했는데 약간 반응이 안 좋으니까 IP를 제공한 어떤 업체 입장에서 좀 밀렸었거든요. 올해 기회란 말이에요. 그거랑 상관없기 때문에, 아니 모멘텀적으로 크게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어떤 기회라고 판단했고요. 또 중국에서 뮤라는 게임이 국내 리니지 같은 임팩트를 지니는데 그 IP를 가지고서 지금 내년도 5개 정도의 게임을 출시 예정에 있는 웹젠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보시면 긴 음봉으로 그리면서. 근데 오늘 다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거 이렇게 기회가 있나.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내년도에 이 게임주에 대세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악재 때문에 빠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기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은 막 빠지고 하락하면 못 삽니다. 뭐가 있을까봐. 근데 확실하게 조선통신, 게임, 플랫폼, 바이오 쪽은 제가 볼 때는 외부적인 악재나 이런 변수에 의해서 빠질 때는 기회다.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명의들의 복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이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적극적인, 공격적인 트레이딩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